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프리핸드 스케치를 맡은 황순민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이제 동영상 강의로 한 달간을 이제 변경을 해서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를 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게 얼굴이 아닌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의 전체적인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이제 스케치 능력을 배양하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건데, 동영상 강의의 이제 한계점 때문에 먼저 스케치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만 영상으로 담고, 이제 한 달 후에 제대로 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연결이 되면 그때 이제 스케치 종류라든지 스케치 컨셉 뭐 아니면 뭐 스케치의 방법 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그때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동영상으로 하는 한 달간은 이제 기초적인 스케치 드로잉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설명도 하면서 직접 이제 핸드 스케치를 하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할 것은 이제 뭐 스케치가 아주 기초적으로 이제 처음이다라는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형상을 그려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곡선이나 이제 직선이 아닌 형태를 그릴 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제 이 박스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방식을 이제 연습을 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박스 형식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는 어, 지금 이제 여기 이미지에 이제 컵을 하나 놨는데 이 컵이 원기둥이잖아요. 기본 형태가 원기둥인데 이 원기둥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박스를 그릴 때 이제 이렇게 약간 틀어서 보통 이 각도가 이제 120도 정도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박스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제 쿼터뷰라고 하죠. 사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입체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형상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례나 이런 것을 찾아서 그리면 굉장히 쉽게 형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를 그릴 때는 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박스를 그릴 때는 자, 이렇게 이제 가장 외곽에 있는 면들을 이제 이어 붙일 때 이 선들이 언젠가는 한 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이 안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박스가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보통 점이 3개 있기 때문에 3점 투시라고 하는데,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3점 투시를 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갖고 이 컵을 그릴 건데요. 이 컵을 그릴 때 이제 비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컵이 이제 이렇게 잠시만요.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컵을 본다고 치면 컵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컵이 있다고 치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형상을 볼 때 느끼는 거는 비례감이에요. 그래서 이 컵 길이가 뭐 몇 센치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가로 길이 대비 세로 길이의 비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박스를 지금 컵의 폭하고 길이 이제 높이겠죠. 높이를 봤을 때 이 길이가 대략 가로에 비해서 세로 비율이 이 정도구나 봤을 때, 자, 가로를 1이라고 봤을 때 이게 1이겠죠. 그러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과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죠? 조금 긴 편이겠죠. 자, 그리고 또,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이 컵의 손잡이. 자, 이 길이는 얘의 몇 배가 될 건가? 뭐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비례감이. 자, 그리고 전체 이 길이를 봤을 때 이 컵의 길이는 몇인가? 그죠? 아랫부분에 두 배가 되겠죠. 이런 비례감을 먼저 판단을 하고, 물론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형상이 있다면 그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의 가로 세로 비례를 따져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비례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례감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컵을 그린다. 컵을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그리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자, 컵을 이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제. 자, 컵을 그린다고 치면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컵을 보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보고 그린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컵을 그린다고 하면 그 비례에 맞춰서 내가 볼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정도로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펜으로 일단 그리는 건데요. 자, 이 비례감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비례감. 자, 그리고 열십자선상에서 원기둥을 그려주고, 물론 바닥도 박스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그럼 원기둥을 그려주고, 그리고 길이가 3분의 1 정도였으니까, 자, 이 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는 완벽한 구에 해당하는 이 타원 같은 경우도 박스 안에서 중심축을 잡고 그 안에서 내접하는 부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돌려주면 위치값은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진 카메라를 그린다, 뭐 DSLR 같은 카메라를 그린다고 할 때도 내가 그리고자 하는 DSLR의 이제 비례를 찾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박스를 찾아서 그 비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단 실제 컵을 그리는 그 프리핸드 스케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컵의 형상대로 내가 알 수 있을 정도, 나만 볼 수 있을 정도 아주 희미한 선으로 볼펜의 끝판을 이제 조절을 해서 그리겠습니다.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상이나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비례에 맞춰서 가로 세로 비율을 보면서 박스를 그리고 그 형태가 갖고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에 근접하게 비례를 맞춰서 박스를 그리게 됩니다. 그 박스를 그릴 때는 최대한 손에 힘을 풀고 나만 볼 수 있게 아주 희미하게 약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그림의 심도가 높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초기에 그렸던 이 박스의 형상은 눈에 띄지 않게 되고 거슬리지 않게 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박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열십자선으로 그 박스의 중심선을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있는 머그컵, 컵이 기본 형태가 원기둥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원기둥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중심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의 윗면, 아랫면에 열십자선의 중심선을 가장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사각형의 레저 반응 시점에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타원을 타원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타원을 그릴 때 지금 여기서 이제 타원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타원을 그릴 때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타원이 폭이 좀 좁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타원은 굉장히 넓겠죠. 보면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그리는 사물의 시선 자체가 여기라고 봤을 때 아래에서는 더 높은 각도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 네모난 면이라도 각도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해서 박스를 그리면서 내가 그리고 있는 뷰 방향에서의 비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리면 좀 더 좋은 스케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손잡이 부분도 처음에 워크컵을 봤을 때 그 기대감에 맞게 푸시를 생각해서 박스의 센터 라인을 잡고 그다음 외곽 라인을 센터에 맞게 연하게 지금 프리핸드로 스케치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펜 스케치인데 볼펜의 장점이자 단점은 선의 굵기를 일괄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쉽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선의 굵기 변화를 주는데 상당한 숙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이 그려보면서 자기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스케치할 때 이제 형상이 다 그려지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제품 스케치를 하는 거는 웬만한 제품들이 아닌 이상은 사람보다 작은 거겠죠. 제품들이 특히 이제 머그컵은 훨씬 작은데, 이 제품이 화지에서 놓여 있는 면적을 표현할 때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던 이 각도는 빛의 방향입니다. 방향. 빛의 방향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단으로 그린 거는 실제 제품이 놓여 있는 가상의 지면입니다. 가상의 지면. 그래서 이걸 해서, 자, 이 지점, 실제 머그컵이 있는 면과 이 지점이 면이 놓였다면 이런 지점이 생길 거고, 그러면 안 보이는 이쪽에서도 자, 이런 면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끝단이 여기면 더 튀어나와 있는 이 끝단에서도 이렇게 그림자 빛의 각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는 면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거와 같이 요런 라인이 만들어지게, 가상의 면을 이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이 면적에서 자, 원기둥이겠죠. 얘는 원기둥.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튀어나와서 요 각도로 갔을 때 저희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그림자가 제품에 먹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반절 정도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나온 거니까 얘도 직선 방향으로 나오지만 뒤가 둥구스름한, 사선에서 보일 땐 둥구스름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는, 만약 이제 반대로 빛이 이쪽에서 온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길게 떨어졌다. 그러면 가상의 선이 이렇게 가고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 원기둥 밑에 있는 컵의 면적대로, 자, 여기가 꼭지점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는데 빛이 이렇게 오고 있죠. 이렇게 빛이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내려온 만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빛 각도가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 빛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는 각도가 좀 더 비틀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면 계속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손잡이 그린 부분은 묻혀서 안 보이겠죠. 그죠? 빛이 이렇게 옆으로 온다. 이쪽 뒤쪽에서 온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자 그리는 부분은 가장 외곽에서, 높은 곳에서 걸리는 부분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림자의 면적을 잡고, 나머지 그 형상에 따라서 외곽 라인을 정리를 해주는 선을 쓰면 간단하게 그림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그릴 때까지도 되도록이면 진한 선이 아닌
희미한 선으로 힘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맞았다고 판단이 되면 단결한 필체로 최대한 원터치 한 번에 그리려고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스케치를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 스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밑바탕이 본이 떠지면 그 위에 이제 덧칠을 한다 생각하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윗부분이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펜의 집기가 훨씬 아랫부분이 진하죠. 이유는 아랫부분이 그림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항상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장 밝고, 아랫부분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가장 어둡겠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할 때는 윗부분은 되도록이면 희미하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맺힌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희미하게, 그리고 그림자나 음영이 지거나 하단부에 있는 면들은 볼펜의 라인을 여러 번 겹쳐 붙이는 연습을 해서 지금처럼 두꺼운 면 내지는 진한 컬러를 가질 수 있게 라인을 수정해 가면서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상을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희미한 선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의 비례감이나 위치, 스타일링, 이런 라인들을 정리해가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점점 진하게 한 번씩 더 덧칠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형상을 수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형상에 가깝게 수정해가면서 라인을 그려가 나가는 게 볼펜 스케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자를 그릴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림자 안에 이제 사선으로 이제 면을 칠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심선 그은 이 방향대로 되도록이면 그어주는 게 화지에서 그림이 안착이 돼서 안정감 있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사선, 이제 우리가 해칭선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림의 음영을 표현할 때 이런 선을 많이 쓰는데, 이 선을 쓸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시작하는 부분은 촘촘하고 진하게, 그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공간을 점점 넓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점점 또 촘촘하게 하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내가 그리고 있는 화지의 방향에 맞게 선을 써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컵에 이제 머그컵의 홀더, 이제 손잡이 부분이죠. 저 부분도 직선의 직사각형인 면이지만 라운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먹어져 있기 때문에 엣지 형상보다는 그림자가 맺히는 형상을 위주로 해칭선으로 강약 조절을 하는 게 그 형태를 살리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머그컵의 이제 주둥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직접 입을 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로 그리는 것보다는 엔드라인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가상의 라운드 연을 하나 잡아주는 게 알값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엣지로 돼 있다라고 보면,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엣지가 생기면 되게 그 어색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제 라운드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 라운드가 표현되는 거는 라운드를 어떻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형상에서. 그래서 그림자 가지는 이 안쪽으로 라인을 하나 긋고 외곽에다가 이렇게 희미한 여기가 제일 진해야겠죠. 왜냐면 여기는 면이 없이 공간감으로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진하고 여기는 햇빛이든 뭐 이렇게 조명을 받을 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최대한 희미하게 그려서 시각적으로 아 면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표현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희미함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를 너무 뭐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듯 많은 듯 그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컵 안에 뭔가 액체가 들어있다거나 할 때는 이제 들어있는 것도 표현해 줄 겸해서 안쪽에 다시 라인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주변의 간격 사이에 조명을 살짝 넣어서 깊이감을 표현해 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이제 섹션 라인인데 제품의 이제 중심이라든지 이 스케치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면의 이제 형상을 이렇게 좌우 사방을 통해서 라인을 그려서 섹션을 따주면 이후에 이 제품을 모델링하거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안쪽에 있는 액체면을 똑같이 해칭선으로 그려주는데 방향에 맞게 처음은 진하고 중간 부분은 희미하고 마지막 다시 진하게 잡아줍니다. 이런 해칭선을 이용해서 공간감도 표현하고 그림에서 보여지는 답답함을 좀 줄이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머그컵 원기둥 기본적인 이제 원기둥에 대한 이제 박스로 그리는 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볼 거는 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우스를 이제 그리는 게 왜 이제 또 갑자기 나오느냐 할 텐데 이제 응용편이에요. 응용편. 그러니까 실린더, 그러니까 원기둥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라운드로 갖고 있는 거를 박스로 그렸는데 이 박스로 조금 더 유선형에 가까운 응용으로 마우스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버튼인데 이제 휠 마우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있겠죠. 휠 마우스는 이제 여기 휠이 있을 텐데 여기는 3버튼 마우스인데 어쨌든 요 마우스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마우스도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아는 비례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우스라고 치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원래 이제 휠이 있겠죠. 마우스로 보면 이 마우스를 그릴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자, 가로의 비율하고 세로의 비율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좀 더 긴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더 봐야 하냐면 이제 두께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이제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면 자, 요런 정도의 비례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께가 있겠죠. 두께. 이 두께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계속 이제 이 스케치를 할 때 이제 제가 비례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비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자, 가로선으로만 되어 있는 선 4개, 점으로만 되어 있는 점 4개, 가로와 세로가 있는 선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게 떠오르나요? 사람 얼굴이 떠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비례냐? 지금 그려진 이 선의 길이나 요런 것보다는 이 위치값이죠. 위치가 우리가 봐오는 사람의 눈, 코, 입의 위치값이 있는 비례죠. 눈보다 코는 어디까지 있어야 하고 코의 끝은 어디까지 있어야지 입이 있느냐, 요거. 그 다음에 이 간격과 눈의 간격, 요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사람이 딱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자,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예, 그림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람의 이제 이 점이라는 게 눈의 위치값하고 비슷하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얘도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비례감은 어쨌든 자기가 많이 보고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우스를 그릴 때도 마우스의 가로, 세로, 높이 값을 맞춰서 박스를 그려주고요. 처음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박스의 선들은 언젠가 만나야 돼요. 그게 투시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렇게 만나는 거를 그 기본 상식으로 가고, 자, 중심선을 그리고, 그죠? 자, 중심선을 그려서 마우스에서 보여지는 옆에서는 이런 타원의 느낌. 그러면 센터에서도 타원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이런 타원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요 높이 다 똑같은 높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어진다고 치면, 자, 이렇게 기본 마우스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박스로 그린다는 건 뭐냐면, 그리는 방향 내지는 그 형상이 갖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 박스 안에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 포인트들을. 그래서 그 포인트 간을 이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링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예로 이제 이런 조그만 거니까 이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사람이 타는 제품 중에 갖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 박스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 복잡한 그 면들도
지금 보시면 내가 자동차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도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그릴 법한 이런 박스하게 이제 박스한 이제 차를 그렸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옆에서 보면 박스니까 바퀴는 네모내야겠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머그컵을 그릴 때 원을 그릴 땐 항상 박스에 열십자선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접하는 걸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런 이제 박스한 차인데 그러면 똑같이 중심선을 그리고요. 자, 자동차는 앞에가 어때요? 이렇게 직선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죠? 위에서 본다고 치면 지금 이 차를 봤을 때 요런 형상이겠죠. 자, 근데 보통 자동차들은 앞에 이렇게 라운드죠.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튀어나온 부분보다 그 다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엣지라고 본다면 여기 좀 뒤에가 있어야겠죠. 얘도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럼 얘도 내려가고 박스니까 여기 이 라인일 거고 얘도 이 라인.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이 선이 근데 직선이 아니죠. 사이드에서 보면 자동차들이 대부분 요런 이런 곡선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곡선을 주면 여기 붙겠죠. 자, 그러면 이 커브는 여기 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얘는 없어져야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자,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끝나야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유리도 직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럼 얘도 이 위치 2.2 거고 2.1 거예요. 자, 근데 범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보다는 지금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앞유리가 되면 얘도 약간 뒤에다 잡아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앞유리도. 앞유리가 이렇게 되면 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얘네라고 봤을 때 자, 가운데 있는 꼭지점 앞에 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곡선이 생기겠죠. 자, 그럼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앞유리가 이 곡선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이어져야겠죠. 얘도 이렇게 이어져야겠고. 그리고 이어진 부분에 루프가 곡선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곡선, 그럼 곡선, 곡선이겠죠. 그럼 앞에가 뒤니까 뒤도 라운드가 져야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또 라운드가 져 있으니까 자, 이 각도에 맞춰서 빼주고요. 여기 곡선이니까 여기도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센터도 곡선, 뒤도 곡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죠? 자, 어때요? 박스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선을 이용하니까 훨씬 자동차에 가까워지죠. 이 박스를 이용한 스케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스는 하나의 내가 그리고자 하는 범위고 그 범위의 점을 찾아가는 게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를 찾아가서 그 점과 점을 내가 원하는 형상의 스타일로 이어줬을 때 스케치가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우스를 이제 응용편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이제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스케치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려 나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마우스가 갖고 있는 형상의 가로, 세로, 높이 비율에 맞춰서 박스를 그려줍니다. 박스를 그리고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중심선이 그려지면 반대쪽 안 보이는 면, 레프트 스킨과 백 스킨의 면적을 조절을 해서 희미하게 선으로 마치 박스가 투명한 상자인 것처럼 힘을 최대한 빼시고 연한 라인으로 박스를 그려줍니다. 박스가 그려지면 바닥에 중심선을 같이 이어주시고요. 탑에서 봤을 때 그 마우스가 갖고 있는 외곽 라인을 고려를 해서 앞부분에 곡선으로 들어가는 부분 위치를 잡고 일단 바닥면을 먼저 아웃라인을 설정을 해서 그려줍니다. 마우스가 앞부분은 약간 직선인 듯한 나오지만 뒷부분 손이 감싸지는 부분은 굉장히 곡선이 큰 스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원이 될 부분의 중심선 이쪽으로 끝까지 라운드를 돌려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 사이드는 직선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볼륨을 뺀 후에 뒤에 그려져 있는 타원과 한 라인으로 이어지듯이 바닥면의 아웃라인을 완료해줍니다. 그리고 끝점 센터를 잡고 전면부 사이드 섹션에 해당하는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 중심선에 맞게 오른쪽도 섹션과 동일한 각도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그 선을 왼쪽과 오른쪽을 중심선 기준으로 이어서 하단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섹션도 좌측과 우측을 맞춰서 라인을 그려서 전면부 섹션을 완료를 해줍니다. 전면부 완료가 어느 정도 되면 중심선으로 부분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구별을 해서 안곡점 사이드에서 봤을 때 마우스의 등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부분 점을 위치를 하고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뒷부분 밑면 라인과 일치가 되게 센터에서 먼저 그려준 다음에 좌우측 높이에 위치되는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점에서 가로 섹션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사이드, 우측 사이드 면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사이드 면과 라인을 비슷하게 해서 왼쪽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마우스의 외관 형태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마우스의 3버튼, 현재는 이제 HP 3버튼인데 이 3버튼 마우스의 버튼 3개, 전면부에 있는 버튼 3개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해서 희미하게 위치 정도만 알 수 있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이 마우스가 갖고 있는 엣지 부분에 있는 곡선, 우리가 흔히 알값이라고 하죠. 알값의 이제 곡선을 알 수 있게
희미한 선으로 위치를 보면서 알과 위치를 정리해줍니다. 상부와 하부가 나눠지는 파킹 라인 면적을 확인해주고요. 그 앞으로 마우스에 USB 포트가 달려있는 케이블을 그려줍니다. 이런 테이블에 이제 사라지는 면들을 볼 때도 이제 처음엔 좀 진하게 해주고 갈수록 힘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주는 그림이 부담이 안 되게 이제 보이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현상이 어느 정도 잡히면 버튼의 위치를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고요. 파킹 라인에서도 이제 상부와 하부가 나눠지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펜을 여러 번 겹쳐서 시선과 가까운 부분은 진하고 두껍게 표현을 해주고요.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얇고 희미하게 정리를 해서 원근감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림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자 이렇게 Y자로 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이 시선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기찻길에서 보면 자 어느 정도 키가 똑같은 나무들인데도 멀리 가면 멀리 가서 똑같은 나무나 전신주가 점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잘 안 보이죠. 가운데로 갈수록. 자, 마찬가지로 철도 길에서도 폭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건 폭이 되게 좁아 보이죠. 자, 이게 생략입니다. 강조와 생략. 스케치에서는 강조와 생략이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굵기고 똑같은 간격이고 똑같은 어둠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건 스케치고 그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가장 진하고 강하게 해주고 뒤로 갈수록 희미하고 약하게, 대신 이 두께의 갭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부판은 라인이 하나 있고 아래판은 희미하게 이렇게 아래까지 가 있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도 자 이렇게 진한 선 밑에 아랫선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단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윗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볼펜 스케치의 팁입니다. 그래서 똑같더라도 멀리 있으면 희미하고 약하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에서도 자, 시작되는 부분 진하고 점점점 생략을 해주는 볼펜에서는 이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다 갖춰졌을 때 빛이 오는 방향을 계산해서
하단 부분에 라인을 여러 번 덧칠하듯이 겹쳐서 두껍고 진한 면을 만들어서 그림의 무게중심을 하단에 잡아줄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고, 자, 지금 이제 그림자를 그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빛이 이쪽 뒤 위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끝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끝이 지금 이렇게 꺾어져서 그리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가 빛이 여기서 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림자도 시작하는 부분은 진하고 멀어지는 부분은 희미하게, 볼펜 스케치에서는 모든 걸 다 표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스케치가 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강조와 과장을 해주고요. 멀리 있거나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한 생략과 강도를 약하게 함으로써 그림에서 좀 더 입체감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리고 있는 형상의 하단부는 진하고 어둡게, 상단부는 밝고 희미하게 펜의 강약을 조절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스케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에 부분, 손을 올려놓은 부분에 이제 엣지 R 부분을 희미하게 곡선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버튼의 파팅 라인, 버튼과 버튼 사이 파팅 라인을 메인 퍼터에서 그려졌던 커브는 조금 얇게, 하지만 강도는 거의 비슷하게 높이를 갖고 버튼의 경계면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버튼과 버튼, 그 스킨이 만나는, 다른 스킨이 만나는 이 경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파팅 라인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린 다음에 살짝 엣지 부분을 꺾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해서 자, 파팅이 왔는데 이 만나는 부분에서 살짝 여기서 꺾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꺾어주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얘를 탑에서 봤을 때 버튼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분명히 이 부분은 떨어져 있는 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꺾어지게 됐죠. 이 90도로. 그러면 이게 그 90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진짜 이게 떨어져 있는 면, 움직이는 면이구나 인지를 할 수 있게 보여질 수 있는 요소로 이 라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더 깊이감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파팅이기 때문에 살짝 옆에 라인을 하나 붙여주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섹션으로 끊었을 때 버튼이 이렇게 되고 기본 스킵면이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흰색 라인이 이 엣지 부분에 R이 끝나는 부분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느낌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먹고 들어가고 섹션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메인 파팅 라인 옆에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하나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면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볼펜 스케치에서는 파팅 라인 옆에 얇게 붙여주는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품 스케치가 다 되면 뒷부분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백그라운드를 깐다고 하는데, 이게 백판을 하나 잡아서 해칭선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카를 이용해서 면을 칠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판을 하는 이유는 이 스케치는 대부분 단색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컬러를 유추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되면 뒤에 이렇게 백판을 하나 면적을 잡아준 다음에 마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카를 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마카를 가지고 백판을 칠해주면 마치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제품의 컬러가 이 백판에 그려져 있는 이런 보라색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굳이 제품이니까 제품의 컬러만 표현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운송기기 같은 큰 면들은 위치가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형상들의 스케치 제품의 형상을 할 때는 이 백판의 이제 컬러는 이 제품이 놓여져 있는 자연광이 노출되어 있는 그 시간, 예를 들어 저녁인지 노을이지는 6시 정도, 저녁 6시 정도인지 아니면 한낮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태양광의 컬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나 그런 배경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판도 완료가 됐고 어느 정도 되면 이 스케치를 하고 있는 제품의 쉐입을 이제 최대한 알 수 있게 제일 많이 꺾어져 있거나 형상적으로 독특한 부분에 맺히는 면의 음영을 해칭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이 면에 들어가는 해칭선을 표현을 해줄 때는 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자의 해칭선과 일치되는 것보다는 약간 각도를 줘서 틀어주는 게 훨씬 더 제품과 바닥면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서도 말했듯이 그림자의 해칭선은 이 제품이 놓여있는 방향이거나 빛이 오는 방향대로 그어주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해칭선을 이 방향으로 그어준다면
제품의 면과 바닥면이 구분이 안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그린 해칭선 대비 각도를 줘서 얘네들이 맞아서 꺾어지는 형상이 만들어지면 실제 그림자 부분하고 제품의 면이 분리가 돼서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로 마우스 윗부분에 이제 실크 인쇄가 되어 있는 HP 로고를 마무리로 그리죠. 이번 실린더 응용한 박스 형태의 실린더 제품, 원기둥이나 원에 가까운 제품들을 이용해서 박스 기준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봤습니다.